급성 요부염자. 허리가 아파서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곡천 음곡을 보였어요. 그러면 소복 압통이 있었나 보다. 허리를 지금 못 펴는 거예요. 이게 허리를 쭉 펴지 못하는 요통을 사암침법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공손한 자세로, 허리가 아프다는데 왔는데 공손한 자세로 있대요. 그게 뭐냐면 허리를 쭉 뻣뻣하게 펴지 못하고 허리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간경의 요통이라고 사암침법에서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얼마나 공손한 표정인지. 가끔 그런 사람들 있죠. 허리 아픈데 허리를 못 펴요. 엉거주춤하게 있어요. 이게 간경 요통이라는 건데요. 29살 여자, 급성 요부염자로 내원하였다. 자고 일어나다가 삐끗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다 삐끗했대요. 허리를 똑바로 펴기가 불편하고 구부리고 있는 것이 편하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허리를 쭉 펴지 못하고 약간 구부리고 있는 엉거주춤한 자세는 공손하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암에서. 그래서 허리를 만져봤더니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만져보니까 소복 압통과 경결이 있었어요. 그리고 복직근이 긴장되어 있었어요. 이 누우라고 시키는데도 복직근이 뻣뻣하게 웅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간음이 부족해서 간주근인데 뭉쳤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배에 복직근에 쥐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도무지 대책을 못 세우고 있었는데 합격태충 가서 어떻게 잡아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간음을 보아라고 나와 있네요. 복직근이 뭉치거나 쥐가 나서 반드시 눕지를 못해요. 사암침을 공부할 때 들은 김광호 선생님한테 들은 소리인데요. 간과 연관된 증상이 있으면 관절을 펴지를 못한대요. 무릎이 오그라졌는데 펴지를 못해요. 지금 허리를 예로 들면 허리를 지금 펴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반드시 눕지를 못한다는 뜻은 허리를 쭉 펴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무릎이 오그리고 있는 상태는 무릎을 펴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펴는 동작이 어려운 문제는 간의 문제래요. 이게 연결이 좀 되죠.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허리를 삐끗했는데 쭉 펴지 못하고 엉거주춤 숙이고 있어야 편하다. 그래서 허리를 만져보니 어딘지 모르겠고 배를 만져보니 소복 압통이 뚜렷했다. 그리고 복직근이 쥐난 것처럼 뭉쳐 있었다. 곡천 음극으로 치료해보세요. 이런 분들 가끔 만나요. 누우려고 하면 또는 일어나려고 하면 배가 쥐가 난다는 분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때 이런 걸 써보면 좋겠죠. 다리가 저린 환자가 왔어요. 그리고 다리가 힘이 없대요. 간과 연관된 기관이 힘이 없다고 그러면 간의 문제예요. 예를 들면 눈이 힘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력이라 그러잖아요. 시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눈에 힘이 없어지고 있다는 뜻인데 힘을 쓰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눈이 쓰는 에너지는 혈액이에요. 컴퓨터 모니터를 본다든지 책을 많이 보면 혈액을 에너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뭘 뚫어지게 보면 피를 상한대요.
그게 구시상혈이에요. 너무 오래 앉아있거나 누워있으면 기육을 상해요. 비기. 오래 서 있으면 뼈를 상해요. 구립상골. 너무 많이 걸으면 근육을 상해요. 구호상근, 구행상근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간의 영역인 근육이 힘이 빠졌어요. 근육에 힘이 없어요. 그러면 간과 연관된 부분에 에너지원인 피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력이 떨어졌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졌어요. 읽어볼게요. 곡천음곡을 보였대요. 68세 여성, 다리 저림이 자주 있고, 다리가 저리다라는 뜻은 특별히 간과 연관됐을 때는 근육에 영양물질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 영양물질이 부족하면 저리다 그랬죠. 다리 저림이 자주 있고 심해지면 발이 오그라든다고 하였다. 평소 어지럼증과 두통이 간혹 있고, 어지럼증은 피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두통은 대부분은 열이지만 피가 부족해도 두통이 있어요. 혈허두통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게 있다는 정도. 그 다음에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며, 속이 더부룩하면서 가스가 차는 거는 간이에요. 그래서 복진을 해보니까 소복이 뚜렷하고 경결도 있어요. 소복부의 경결은 어혈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이 어지러우니까 피부적이죠. 다리가 저려요. 그래서 여기 처방엔 곡천 음곡만 나와 있지만 어지럽다는 걸 근거로 피부적이구나. 그래서 태충태백도 써줘야 돼요. 그래서 간과 연관된 증상은 태충태백이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 아주 드물게 오는 환자인데요. 족하수라고 발이 밑으로 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가락을 내 얼굴 쪽으로 당기지를 못해요. 발이 처져요. 뚝 밑으로 처져요. 그걸 족하수라 그러는데 처방을 보니까 곡천음곡을 썼네요. 태충태백을 썼어요. 다 보여줬어요. 삼침법은 2개는 보하고 2개는 사하는 형식으로 보사를 하는데 총통에서는 4개 다 보하고 4개 다 사하는 조합들도 얼마든지 나와요. 그래서 족하수 환자를 58세 남자, 육체노동을 엄청 하는 사람인데 오른쪽 발목 족하수, 이 환자를 복진하니까 문진해보니까 가스가 차고 더부룩하다. 평소에 간이 아닌가. 그 다음에 날마다 술을 먹는데요. 간이 많이 상했겠구나. 그리고 복진을 해보니까 소복 앞통이 3으로 가장 뚜렷한 거예요. 다른 것도 있었어요. 심하부, 중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소복 앞통이 가장 뚜렷하니까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잘 차니까 날마다 술을 먹으니까 간에 문제가 생겼겠구나. 소복 앞통을 근거로 발목 근육을 영양하는 음과 혈을 보하는 곡천음곡, 태충태백으로 치료했다는 거예요. 이게 21번 만에 고친 걸로 나오네요.
대단한 거죠. 이게 꽤 오래된 건데. 그 다음 취업예. 이건 너무 쉬운 것 같네요. 엄지발가락 시린 느낌. 엄지발가락은 비 아니면 간이잖아요. 처방을 봤더니 행간 녹음을 보였네요. 이 족고름 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한증이 잘 안 생겨요. 왜냐하면 워낙이 양적인 소설작용이 강해서 열이 잘 생기는 장부거든요. 그런데 엄지발가락이 시리다고 그러는데 행간 녹음을 썼어요. 곡천 음곡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화보 수보를 한 거잖아요. 읽어볼게요. 족고름 간에서는 한채 간맥이라는 독특한 용어가 하나 나와요. 족고름 간경 어딘가에 한사가 침입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 대표적인 게 찬물에서 오래 일을 하다가 남자들이 이 불알에 아플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한산이라 그러는데요. 이것도 족고름 간경이 유주하는 다리가 차가운 물속에 오래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많았다 그래요. 요즘엔 긴 장화를 신고 일을 하니까 괜찮다 그러는데 옛날에는 모내게 하다가도 이런 게 생기고요. 옛날 난방이 잘 안 되는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차가 하도 추우니까 그 안에 냉기가 들어가가지고 한산이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채 간맥이라는 독특한 용어가 간에서 나와요. 간경 유주 선상 어딘가에 한사가 침범해서 일으키는 증상이에요. 이분의 경우에 61세 여자, 엄지발가락이 시리다. 얼마나 됐나? 석 달 됐대요. 문진해보니까 양쪽 정강이에 쥐가 잘 정강이에 쥐가 잘 난대요. 그래서 곡천 음곡을 썼네요. 그 다음에 복진해보니까 여기저기 나왔지만 전중 압통이 나오고 소복 압통이 3이 나왔어요. 그래서 소복 압통과 정강이에 쥐가 잘 난다는 걸 근거로 간으로 보고 실이니까 화해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행간 녹음으로 갔어요. 녹음으로 간 이유는 전중 압통이 있었기 때문. 그렇게 해서 17번 만에 치료가 됐다고 나오네요. 엄지발가락이 실인데 만일에 장문 거골이 아프다면 대도 소부로 가는 거죠. 그런데 소복 전중이 아팠기 때문에 행간 농으로 갔다. 그 다음에 안구 건조증. 눈은 간의 바깥 기관이에요. 그래서 간의 문제로 눈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50% 이상이에요. 그런데 안구 건조증으로 왔네요. 그러면 당연히 음부적이죠. 처방을 보니까 곡천 음곡을 보한 걸로 나와요. 그런데 안구 건조증도 여러 장부에서 들어와요. 그러면 변증을 해야 되겠죠. 간 음이 부족한데 눈과 연관됐을 때는 처음엔 눈이 좀 말라요. 조금 더 심해지면 뻑뻑하다고 느껴요. 그런데 안구 건조증이 심하면 실명하는 거 아시죠? 저는 직접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여자분이 눈에 눈물이 말라서 맹인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볍게 볼 일이 아니에요. 읽어볼게요. 51세 여성, 안구 건조증을 호소하며 내원하였다. 평소에도 눈이 조금 불편하기는
하였으나 최근 3개월간 눈이 건조하고 뻑뻑하며, 그러면 건조하고 뻑뻑하면 음부족이잖아요. 빠질 듯하다. 눈알이 빠질 듯하다는 뜻은 열이라 그랬어요. 어깨가 빠지는 것 같다. 눈이 빠질 것 같다. 전부 다 열 현상인데요. 하루에도 수차례 안약을 넣는데도 그때뿐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환자를 눈이니까 간인 것 같다 하고 이제 보니까 소복의 앞통이 뚜렷했어요. 그러면 눈이니까 간이겠지. 그리고 복진해보니까 소복이에요. 만일에 같은 안구 건조증이라도 중한 앞통이 뚜렷하면 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문제로 안구 건조증이 왔다는 뜻은 위에 열이 있어서 진액을 말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화사, 수보지, 내정, 통곡, 보. 그런데 소복 앞통이 뚜렷해요. 그러면 얼씨군하고 간으로 가는 거죠. 곡천 음극을 놓았더니 눈이 시원해지고 촉촉해지는 느낌이 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맞다. 그리고 17번 만에 치료된 걸로 나오네요. 이 안구 건조증까지 가면요, 이건 시간이 제법 간 거예요. 3개월 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17번 걸렸다. 또 한 번 안구 충혈과 건조, 눈에 충혈이 있다, 눈에 핏발이 섰다는 뜻은 어딘지 모르지만 열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눈이 건조하다, 이거는 부족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눈에 핏발이 서면서 건조하니까 하나는 화열, 하나는 수열이 머리에 들어오겠죠. 처방을 보니까 행간소부사, 간열로 봤네요. 그 다음에 곡천 음곡보, 간 음부족으로 봤네요. 이 처방만 봐도 49세 여성, 최근 한 달 동안 안구의 충혈, 따끔거림, 눈이 따끔거린다는 것도 열이에요. 그 다음에 건조함 등이 있다고 왔다. 그러면 처방 나온 거죠. 눈이니까 간이 의심되는데 충혈, 핏발이 서고 따끔거리니까 열, 눈이 건조하니까 음부족. 환자를 보니까 평소 체열이 높은 편이고 열체질이네요. 화를 잘 내고 찬물을 좋아한다. 눈에 핏발이 서요. 눈이 건조해요. 물어볼 수 있는 거죠. 혹시 물 좋아하세요? 네. 그러면 찬물 좋아하세요? 더운 물 좋아하세요? 찬물이요. 더위 타세요? 추위 타세요? 난 추위는 괜찮은데 더위는 못 참아요. 그러면 열 체질이잖아요. 눈에 핏발이 섰다, 열. 눈이 따끔거린다, 열. 눈이 건조하다, 음부족. 그리고 또 물어보니까 평소에 쥐가 잘 나는 편이 돼요. 어깨가 잘 뭉친대요. 근육이 뭉치고 쥐나고 뻐근하고 저리다, 이런 표현들은 근육의 부족이란 뜻이죠. 그래서 화사수보를 했다. 이분도 복진을 해보니까 소복부 앞통에 거골 앞통이 같이 나오네요. 그러면 거골 앞통은 화혈을 쓰라는 뜻, 중부하고 거골이 같이 나오면 어제소부, 장문하고 거골이 같이 나오면 대도소부, 소복하고 거골이 같이 나오면 행간소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안구 충혈이 심한, 건조 증상이 심한 사람 수혈, 화혈로 치료했다.